안녕하세요. 어슴새백입니다. 오늘 또 짧게 암호화폐 관련 뉴스 보면서 뉴스 보는 시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그냥 캐주얼하게 뉴스 보면서 제가 어떻게 뉴스를 인식하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 뉴스들이 있네요. 비트맥스 비트코인 거래량 주말에 50%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데이터 기반인 자료겠죠. 100배 레버리지를 명한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맥스의 비트코인 거래량이 주말에 50% 이상 떨어지는 경향이 밝혀졌다고 한다. 아무래도 이런 선물 쪽을 하시는 분들이 주말에 쉬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아무래도 개미들 대다수의 물량이 큰 거래량은 개미들보다는 기관이나 큰 세력들 돈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주말에 쉬어서 그런 게 아닐까 대략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재밌는 뉴스인데 비트코인 거래량 증가 홍콩 ATM 현금 부족. 지금 홍콩에서 얼마 전에 어저께인가 그저께쯤에 임시정부 수립이라는 선언문 발표를 하고 선언문 낭독을 하는 동영상을 봤어요. 그래서 지금 홍콩 사태가 굉장히 더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실탄 사용을 통해서 가슴이랑 다리 쪽에 총상을 입은 또 홍콩 시민들 사건이 있었고 제가 중국 쪽 친구들에게 들은 얘기로는 조만간에 또 미국에서 홍콩 쪽에 경제 제재를 가할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현재 지금 미중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주화, 공산주의 대 민주화, 이제 민주주의 대립 각도를 이제 빌미로 미국이 홍콩의 미중 전쟁에 더 큰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아마 시행하는 거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리고 다음 뉴스 한번 보면 1700만 USDT 이상 바이낸스 이동 유입, 펌프 유입. 아마 대략 200 몇십억 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210억 정도네요. 사실 이게 펌프 유입이라고 해서 막 이런 기사가 나는데 세력들이 얼마 전에 롱 청산당한 것만 해도 며칠간 거의 한 보름간 거의 한 6, 7천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선물시장에서 청산당한 금액의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금융 세력들이 아마 쟁여놨겠죠. 청산시킨 금액을. 사실 그러면 그 금액 대비하면 사실 이런 게 아주 큰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에 사실 그렇게 의미를 크게 둘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테더 USDT로 시세 조정하는 일 없다. 없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테더 USDT가 먼저 발행되고 나면 비트코인이 늘 올라갔던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런 거 되게 웃긴 것 같아요. 그리고 모건 크릭 CEO가 비트코인 미국 국가 통화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 논의될 것. 사실 그냥 이런 거는 말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사실 미국의 국가 통화로 채택되는 것에 대해서 논의는 될 수 있죠. 의원 중에 누구 하나가 이거에 대해서 상정을 하고 논의해보자라고 뭔가 얘기를 하면 논의는 될 수 있는 거니까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이게 국가 통화로 될 수 있느냐 이건 굉장히 가능성은 이제 낮아 보이고요. 존 메가피 형님이죠. 이제 암호화폐 쪽의 옹호론자고 세계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자 존 메가피 분인데 10월 7일에 암호화폐 거래소 이제 베타 테스트 시작한다. 분산형 암호화폐 거래소. 왜 이때 10월 7일부터 시작하냐 이런 날짜의 시점 쪽에 좀 의미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예상하고 있는 10월 11월 달 리플의 스웰이나 여러가지 이벤트들 영국의 브렉시트 여러가지 등등 겹쳐서 지금 홍콩에서도 얼마 전에 임시정부 수립 관련된 선언문 발표를 했었고 중국이나 미중 전쟁이나 여러가지들 분위기를 봤을 때 오토바이가 지나가네요.
봤을 때 10월 7일에 부터 뭔가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타이밍이 점차 금융 세력들의 타이밍이 맞춰져 오고 있다는 생각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페이스북의 리브라 중지, 온라인 서명 5만 건 달성, 뭐 이게 굉장히 뭐 악재 기사처럼 이런 식으로 썼는데, 사실 들여다보면 사실 온라인 서명 5만 건, 뭐 우리 대한민국의 그 청와대 국민청원만 해도 뭐 몇십만 건씩 올라오고 막 하죠. 페브라 리브라 중지 온라인 서명 5만 건이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 국민 숫자를 생각을 하면 굉장히 작은 숫자예요. 그래서 뭐 이게 지금 뭐 유럽에서 이루어진 건지 어디 기점으로 이루어진 건지 잘은 모르겠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악재로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실 때 그냥 와, 리브라 중지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리브라가 진행하는데 그냥 여러 잔파더 중에 뭐 하나 이런 이벤트가 있구나 정도로 사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큰 의미를 두고 볼 만한 기사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이런 것들은 좀 볼만한 기사라고 봐요. 왜냐면 트위터 해시태그 비트코인 게시물이 2014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왜냐면 이런 것들은 대중의 심리를 대변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 비트코인의 해시태그 게시물을 카테고리화하고 검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용되는 키워드 검색용의 라벨이지만, 트위터 이용률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그 요인이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일단은 그 구글 트렌드 같은 경우에 세계 데이터로 확인할 경우 2014년 수준과 비교하고 높은 수준에 있음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점차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단은 2014년이라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건 대중이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이런 것들 그냥 고지고대로 비트코인이 관심이 없네, 안 좋은 건가 라기보다는 90% 99%의 대중이 가는 방향은 굉장히 위험한 방향이고 굉장히 소수가 있는 방향이 안전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자산 시장은 늘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대중이 가는 곳에는 먹을 게 없어요. 그냥 조용하고 잠잠하고 대부분이 관심이 없는 시장이 이제 먹을 게 많은 거죠. 대부분의 버블인 시장은 대중들이 엄청 몰려가서 버블이 터지기 끝까지 바벨탑 끝까지 올라가서 탑을 쌓다 뻥 하고 터지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굉장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죠. 근데 지금 이런 기사는 굉장히 좋은 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세력들이 최대한 관심을 많이 빼놓고 대중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이미 챙겨놨을 경우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기사는 굉장히 의미 있는 좋은 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이제 트위터 해시태그 2014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 그리고 뭐 페이팔 리브라 프로젝트에서 정식 탈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팩트라고 하면 얼마 전에 탈퇴 고려를 한다고 했는데 탈퇴라고 이미 나온 걸 보면 정식 탈퇴하는 첫 멤버가 됐다, 이건 팩트니까 어떻게 보면 리브라의 당연히 악재예요. 페이팔이 굉장히 이제 큰 회사인데, 결제 글로벌 회사인데 이런 부분은 그냥 중간에 진행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뭐 암호화폐 시장의 악재라고 딱히 볼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사실 뭐 리브라에서 정말 뭐 마스터카드 수많은 회사들이 다 탈퇴를 하고 정말 페이팔이 그 리브라가 끝났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수많은 회사 중에 하나 페이팔이 나간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악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뭐 회사마다 개개인의 사정이 있을 것 같고, 여기 보면 한편 이 회사는 리브라의 사명을 지지하며 페이팔과 리브라 두 개사는 앞으로 어떻게 협동할 수 있을지 모색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또 뭐 이후에 뭔가를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리브라가 정말 안정적으로 성공적으로 런칭을 해서 잘 됐을 때 페이팔이 다시 들어와서 같이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뭐 얘기로는 페이팔이 리브라가 아닌 다른 스테이블 코인과
뒤에서 다른 협력을 준비를 하고 있을 수도 있죠. 뭐 어떤 회사가 될지, 뭐 구글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도 있고, 뭐 애플이 발행할 수도 있고, 페이팔이 그쪽 진영과 붙으려고 사실 리브라에서 떠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사실 뭐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냥 이 정도의 상태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애플, 팀쿡, 암호화폐 발행 계획 없다. 네. 뭐 발행 계획이 없다고 하지만 뭐 계획은 없는데 계획은 생길 수도 있죠. 뭐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구글도 현재 지금 플레이스토어 이런 데서 구글 포인트를 도입을 했죠. 뭐 그런 것들과 더불어 앞으로는 구글 광고를 보는 사람들에게도 브레이브 브라우저처럼 그 구글의 그 플레이스토어에서 사용하는 구글 포인트 같은 이제 보상형, 실제로 구글에서 결제를 할 수 있고 뭔가 여러 스테이블 코인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글 코인을 광고 보상으로 줄 것 같아요. 앞으로는 모든 개인 활동이 있는 곳에 보상이 있어야만 되는 형태의 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사실 애플이 안 하고 버틸 수 있을까라고는 사실 좀 예상하기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그리고 요거 굉장히 좋은 뉴스인데, 코인베이스 프로에서 낮은 거래량 투자자 수수료 223% 인상. 이게 왜 하필 이 시점 돼가지고 투자자 수수료를 올릴까요? 거의 2배가 넘게 올린다는 건데, 코인베이스가 실제로 아마 뭐 제가 생각하기로는 금융 세력과 그냥 한통속이라고 봐요. 근데 수수료를 지금 시점에 자신감 있게 이렇게 올린다 그러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달려들고 싶은, 대중이 불나방이라고 그러면 불나방이 달려들고 싶어하는 그런 엄청난 불장이 곧 온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를 할 수밖에 없고, 수수료를 2배를 내가면서도 수수료를 신경 쓰지 않아 가면서도 상승률이 있는 그런 불장이 조만간에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높여놓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기사들도 그냥 보시지 마시고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보시면, 왜 지금 시점에 이렇게 인상을 했지? 인상을 하면 바이낸스 US도 오픈하는 마당에 코인베이스가 유저를 뺏기지 않을까? 이건 굉장히 하기 쉽지 않은 결정일 텐데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좋은 기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 CEO가 리플 코인 기반의 토큰을 출시한다. 이것도 보면 리플 코인과 1대1로 폐기된 토큰을 출시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사실상 바이낸스가 하는 전략은 이런 식으로 기존 XRP에 BNB 매치 쌍거래하는 것들을 한다라는 건데, 리플이 앞으로 굉장히 많은 가치로 오른다고 하면 고정된 출시한 토큰 자체의 가격도 올라가겠죠. 당연히 리플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지금 아마 지금 바이낸스에서도 앞으로 다가오는, 왜냐면 코인을 팩으로 출시를 했는데 가령 리플 가격이 떨어져요. 계속 떨어져, 더 떨어져, 많이 떨어져, 막 반토막 날 것 같아. 그러면 사실 지금 시점에서 출시하는 게 바이낸스 입장에서 유리할까요? 출시를 했다가 욕만 원 먹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지금이 저점인 단계라고 판단을 하고 앞으로 많이 올라갈 지점이라고 봤기 때문에 출시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이것도 코인베이스에서 수수료 인상과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의 기사가 아닌가 싶어요. 오늘 대략의 기사를 같이 보는 이제 시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이런 식으로 좀 기사를 바라보실 때 조금 그냥 있는 그대로 보시기보다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시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조금 더 재밌게 기사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호재와 악재에서 진짜 진실에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일단 기사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또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슴새벽이었습니다.